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삼성 SDI가 바닥을 찍었는 것 같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고, 아마 거기 그 자리에 간다 그러면 땡큐입니다 하면서 제가 볼린저 밴드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20의 2의 볼린저와 10의 1의 볼린저와 상관관계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하단선과의 상관관계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준 게 뭔가 하면요, 스케트 슬로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려준다는 얘기가 시그마였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왜 최고 나중에 알려준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모든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시그마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본 분들은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아는 거와 모르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어, 제가 책으로 보고 배운 거랑 실전을 해본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친구하고 점심 때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한 거를 가고 같이 차를 한 잔 나누면서,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이제 산림 계통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친구였는데요. 전혀 산림 쪽으로 전혀 관련 없던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수국꽃을 삽목을 하면서 수국꽃이 3, 4월에는 삽목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7, 8월 달에는 삽목이 잘 안 됩니다. 7, 8월 달에 어, 장마철에는 삽목이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장마철에 5분 올해같이 비가 오지 않고 습도를 못 맞추면 삽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사는데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땅,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온도, 그 다음에 물은 물인데 습도입니다.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게 뭘까요? 필요 없는 게,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필수로 꼭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어도 저거 삽목하는데 뿌리가 저거 작물을 잘라서 꽂는데 뿌리를 안 내린 꽃 식물을 꽃꽂이라 그러죠. 꽃꽂이를 했을 때 뿌리가 내릴 수 있는데 내리는데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요. 필수 조건 아닌 게 바로 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습도입니다. 습도. 공기 중에 습도. 그러니까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물은 오염이 되지 않으려 그러면요, 18도에서 22도 사이면 물이 대체로 오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22도가 넘어서면 물은 오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물이 오염이 안 되려 그러면 산소를 잘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강제로 산소를 넣어주면 되죠. 어항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는 고기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이 식물에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습도인데요. 습도가 너무 많으면 또 저거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그냥 곰팡이는 또 온도에 또 관련돼 있고, 이거를 삽목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그 다음에 글로써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서 시그마를 마지막에 알려주면서 내가 아무리 잘 알려준다 그러더라도 그거를 한번 해보지 않은 분과 해본 사람하고의 차이는 실력 차이가 날 겁니다. 실력 차이가 나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가지만
그거를 해본 분과 안 해본 분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 SDI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준 게 정답이라고는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정답일지 안 해보고 정답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번 소량이라도 제가 알려준 시그널을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봤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삽니다. 오늘은 시그마의 마지막 날인데요. 시그마는 너무나 간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 60일 이동평균선의 상관관계. 60일 이동평균선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우선하면서도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종료기업은 뭔가 아시죠? 종료기업이 6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의 각이 하방각인지 하방각인지 내려오는 각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각인지 아니면 내려와서 누운 각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각인지, 그러면 종료기업은 여기서부터 종료기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종료기업이 돼가고요. 그 다음에 60일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때부터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가 52의 신고가가 되면서 갈 때가 종료기업으로 돼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얘가 한번 눌러주는 게 60일 이동평균선까지면 눌러준다고 했습니다. 요게 기본인데요.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요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영선 올라갈 때, 영선 올라갈 때 3은요. 그 다음에 영선 올라가서 기준선 2의 기준선인데요. 2의 기준선을 갖다가 내려오는 자리가 고점인 자리긴 한데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할 것 같으면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를 않고 얘가 올라갔다 니로 오는 자리에서 내가 최초에 올라갔던 자리를 니로 와서 그 자리까지 내려올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훼손해 가지고 내려갈 건지에 따라서 눌림목이 될 수 있고요.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고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감별해내야 되고 그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점점 시간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요. N자로 올라가는 거 되면 W자리가 낮다 그랬습니다. N자로 올라가는 거 되면 W자리가 낮다 그랬습니다. W자를 넘어갔을 때 여기 가격을 넘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가는 형국이 나오고, 여기 N자는 여기를 넘었을 때 올라가는 형국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저 역시 만약에 이게 올라가다 말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자리로 온다 그러면 무조건 땡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까지 무조건 내려온다가 아니고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또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W자리를 만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게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이게 제자리로 와서 더 밑으로 내려갈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의 종료기업이 됐을 때 위에서 있을 때 W자리나 N자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쉽고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쉽고도 어려워요. 진짜 헷갈려요. 내가 여기서 사고 싶은데 여기서 진짜 빠지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보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되는데, 지지와 저항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지지와 저항을 알려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시그마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그마의 마지막 날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였죠? 살 때 보고 사고 결정 내리는 거는 주봉으로 내린다 그랬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랬는데요. 주봉에서 삼성 SDI를 보면요. 삼성 SDI가 영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량이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죠. 소량으로. 그러면 이 소량으로 살 때 다음 주 수요일 날 지지와 저항을 보면 내가 내려왔을 때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시그마의 마지막 날로 주봉으로 볼 때, 주봉으로 볼 때, 일봉으로 볼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주봉으로 볼 때는 33일선을 봅니다. 주봉으로 볼 때는 33일선을 봐요. 주봉으로 볼 때는 33일선이 일봉으로 볼 때 60일 이동평균선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의 33일을 위에서 넘었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십시오. 주봉으로 삼성 SDI는 33일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아직도 이제 월요일입니다. 5일이 4일이 더 남았습니다. 4일 동안에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를 간다 그러면 여기를 부닥치고 눌림목을 줄 거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를 갈지 아니면 안 가고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낼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5일선의 5일선을 깔고 앉은 양봉이지 않습니까? 이게 5분주의 양봉으로 계속 지탱을 해줄지 아니면 점점으로가 10십자를 만들어 줄지 아니면 음봉으로 될지는 좀 더 봐야지 하지만 지금 현재 시그마로 볼 때 시그마의 영선을 넘어서고 볼린저 밴드 10의 1짜리를 넘어섰을 때는요, 이게 천천히나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얘 역시도 시그마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는 올랐다 내려오는 이 자리는 수요일 날 지지와 저항에서 요거를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설명하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는 다음 날로 바꾸고요. 요 자리는 눌림목 자리니 한번 사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내려올 때 영선 밑으로 내려올 때는요 분명히 팔아야지 됩니다. 일봉일 때는 잠깐 하루 이틀 견뎌 볼 수 있지만 주봉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봉에서는 하루 이틀 견딘다가 아니고 주봉으로 영선 밑으로 내려올 때는 분명히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가 수요일 날 지지와 저항을 알려줄 때 곡이 끝나고 나면 일목균형표를 할지 안 할지는 일목균형표는 구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 그렇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그마니까요. 시그마부터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그마는 주봉으로 영선 우로 올라갈 때 매입을 해서 영선 우로 올라가다가요. 올라가다가 기준선을 가든 못 가든 그 다음에 기준선을 못 가든 위로 오는 자리가 눌림목 자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가 또 올라가는데 여기에 고점을 얘가 넘을 때 그 자리를 분명히 넘습니다. 분명히 넘어요. 근데 그 자리를 못 넘으면 그 자리까지는 갔다가 내려옵니다. 요게 바로 거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요게 여기에 고점을 얘가 이게 못 넘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 고점을 못 넘는다는 얘기죠. 못 넘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그마도 그런 요런 게 있어요. 여기에 앞전에 있는 고점을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거기를 못 넘고 다시 영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분명히 시그마로 볼 때 매도를 쳐야 됩니다. 매도를 주봉으로는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얘 역시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고
시그마는 지금 현재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일봉으로 볼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종료 기업을 보지만 주봉으로 볼 때는 60일로 보지 않고요. 33일로 종료 기업이 됐나 안 됐나를 정확하게 내가 읽어내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려줬지만 이걸 가지고 써먹는 사람들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여기 올라가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오늘 보면 어 오늘 보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뭐가 하나 있던데 저는 오늘 LG전자를 LG전자는 제가 여기서 본 게 아니고 오늘 봤습니다. 오늘 봐가지고 종가에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냥 많이 들어가 선물로 들어갔으니까요. 선물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가 그냥 보초병 씌워놨는데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보고 여기 들어가는 요주에서 보고 따라 들어가 따라 들어가든지 했으면 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이거 계산하고 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시그마로 볼 때 LG전자가 지금 고점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넘겨놨는데 여기 4일이 경과되고 금요일 날 마무리돼가 3시가 넘어선 다음에 어디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에 갈 수도 있고요. 밑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봉으로 볼 때, LG전자를 볼 때, 지금 보십시오. 10의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에 양봉으로 서 있는데 5일선까지 깔고 앉았고 33일선을 터치를 하고 넘어설까 안 넘어설까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넘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만 시간만 보낸다면 이 33일 위평선 주봉으로 33일 위평선 위에서만 얘가 계속 놀고만 있다면 얘는 돌아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갈고 이 오늘 내가 매입을 했지만 이걸 들어갔지만 내일이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요. 내가 샀으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막 급등하는 주식 아니면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요. 내가 사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다시 내가 샀는 자리보다 더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열을 넘어서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렇게 가듯이 이런 게 내가 사서 이익을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손실도 내고 이익도 내는데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건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캔들을 보고 견딜라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단순하게 시그마 영선 위로 올라갈 때 이제부터는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다면 내가 샀는 위치보담도 얘가 니로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거를 볼 때 얘가 영선 위로 올 때는 조금 손실을 내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간다면 분명히 이익을 낼 겁니다. 분명히 이익을 냅니다. 시그마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요것만 오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괜찮다. 주봉으로 이제 빼주기 올랐었습니다. 빼주기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중에서 제가
기준선이 2와 3이 있다 그랬는데요. 2와 3에서 예전에는 거기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가 고점 자리니까 거기서 매도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어, 시그마는 영선 올라갈 때와 영선 내려올 때만 매매를 할 뿐, 그 중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면 틀림없이 이익도 내지만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주가지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만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이건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볼 때 여기 20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내려오고 있죠. 그죠? 2의 기준선을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보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가 여기가 눌림목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요. 일봉으로 보면 되게 잘 보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시작을 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그마가 내려올 때 같이 동행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그마가 올라가야 내려올 때 반응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시그마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내려오는데도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그마가 우로 올라갈 때 어떡합니까? 급등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다가 시그마가 계속 내려오는데도 어떡합니까? 버티거나 그 자리입니다. 이럴 때 이걸 갖다가 내가 시그마를 가지고 매매를 내려올 때 우리가 보통 종목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저거 지표를 볼 때 지표가 올라갈 때 주가가 따라 올라가고 내려올 때 따라 내려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어, ADX하고 비슷합니다. ADX가 어떤 건가 하면요. 아, 상승의 눌림목은 하락이 아니고 눌림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 시그마 영선 위로 올라갈 때 기준선을 보는 거는요. 이게 고점 자리를 잡아낼 때 예전에 고점 자리를 잡아낼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알려주질 않고 시그마는 영선 올라갈 때 사서 영선 위로 올 때 판다. 그러면 이거를 일봉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고 영선 올라갈 때 사서 영선 위로 올 때까지 버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거 틀림없이 잘 맞으니까요. 틀림없이 잘 맞으니까 요거 보고 꼭 한번 해 보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준 거는 모든 지표는 다 알려줬으니까 그 안에서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본래 저희들 화요일 날 여행을 가는데요. 셋째 주는 둘째 주는 매주 수요일 날 갑니다. 하루 늦게 가는데 내일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방송을 키고 방송을 한다면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방송이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요일 날 만약에 내일 방송이 있고 그러면 수요일 날 방송이 없다. 수요일 날 만약에 방송이 없으면 그 다음 날 방송을 해주면서 그 다음 날은 내일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일은 뭘 하죠? 지지와 저항을 하면 되겠네요. 지지와 저항까지만 하면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알려줬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여기에 10볼린즈에 요거 가지고 매매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오늘은 주봉으로 볼 때 33일선이다. 33일선이 60일 이동평균선과 동일하게 보고 일봉일 때는 33일선을 안 보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